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하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쉽게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때까지 테무에서 샀던 이유는 테무는 검색이 쉽고 또 가격 비교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쉽게에서 생각보다 검색이 어려워서 계속 꺼리고 있었거든요. 5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12kg 감량 비법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공짜로 한 게 아니라 유료로 배운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고 그 유료로 배운 방법을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12kg 8개월 자, 작년 10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면은 11월, 12월, 1, 2, 3, 4, 5, 6, 7 지금 7월이니까 7월까지 해서 횟수로는 9개월, 만 8개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2kg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방만 12kg를 감량을 했고요. 혼자 한 게 아니라 헬스 PT 선생님과 함께 감량을 했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쓰셨던 방법들을 제가 9개월 동안 다 배우고 체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내 몸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PT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좋지만 PT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알아보고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먼저 들으시고 PT를 몇 회를 할지 아니면 나 혼자 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거는 나이와 자신의 컨디션, 체력 그리고 각자의 그 운동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지금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40대 중반이고요. 출산 경험이 있습니다. 출산 경험 2회. 네. 그리고 키 170이 좀 넘고요. 시작 몸무게가 지금 80kg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몸무게가 지금 78. 그리고 앞으로 제가 60kg까지 뺄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저의 조건은 이렇고 그리고 제가 썼던 앱이 있어요. 바로 혼자 하실 분들 펫 시크릿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앱을 여시고 거기에 요 나라는 메뉴를 여시면은 거기 또 이렇게 체중을 입력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 체중 기록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11월 21일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변화되는 그 표를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살짝 정체기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또 그래프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튀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간에 튀는 부분은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한 날은 근력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한 날은 체중이 잠깐 늘어요. 그게 왜냐하면 근육이 손상돼가지고 수분을 보유해서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많이 튀어요. 근데 2, 3일 후에는 다시 그게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좀 쉰 부분이고요. 다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빠지는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어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먹은 것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밥을 먹으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기본값이 나오고 그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람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와 영양 성분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침, 점심 제가 기록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네, 여기 다른 이제 수치들도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실 분은 하시고 기본적인 것만 딱 보셔도 되는데 전체 칼로리와 단백질만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달력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통계 부분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양소 부분에 오늘로 맞춰서 보시면은 내가 단백질을 오늘 얼마 먹었는지 각 영양소마다 그람수, 그다음에 목표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식사한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설정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1600kcal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탄단지 비율도 입력을 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치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산하기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체중을 넣고 또 자신의 활동 레벨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필요한 과학적인 그 수치가 나오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 수치에서 한 마이너스 500kcal가 좋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낮추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1400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또 1400이 나의 목표가 돼서 나올 수가 있고 저는 1600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1600으로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보시게 되면은 눌러보시면 쉽게 충분히 누구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앱을 활용하시면 이 다구템을 같이 보면서 두서없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9개월 동안 처음에는요 그냥 무작정 갔어요. 제가 PT를 하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체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자, 이거는 칼선이 있는 스티커예요. 칼선이 있는 스티커인데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이거 전에 제가 쉽게에서 샀거든요. 쉽게에서 샀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샀냐면 쉽게에서 사실 제가
그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테무는 국내 샵에서 사는 것처럼 한글로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요. 쉽게는 좀 검색이 제 맘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하루틈님의 그 영상에 가서 그분이 이 제품 번호를 다 댓글에 적어주신 영상이 있어요. 쉽게에서 사셨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제품 코드를 입력을 해서 제가 이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루틈님 저기 유튜브에 가시면은 또 타오바오 구매 비법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조합다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꾸템을 또 많이 소개해 주시거든요. 그분 이 다꾸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 영상을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이유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운동에 심취한 나머지 좀 시간을 못 냈던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새롭게 또 조합 다꾸를 시도하게 되었고 또 너무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최근에 그 새로운 다꾸샵, 우리나라 다꾸샵인데 로지레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제가 또 구매를 해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때는 제가 PT 선생님 고르는 법과 PTB 깎는 법을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12kg 방법을 전반적으로 또 식단과 운동 방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일단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갔었고요. 체력을 기르려고 갔는데 제가 거의 15년 만에 헬스장에 간 거예요. 20대 때는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그 근력 운동보다는 거의 유산소 위주로 여자분들은 대부분 근력 운동보다는 그 스트레칭이나 아령 몇 개 좀 하다가 대부분 그냥 유산소를 빡세게 해가지고 살을 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호르몬이 이제 달라지고 체력도 많이 달라지고 하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헬스가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PT 1년을 가입을 하면은 PT 2회가 무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PT 2회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PT 선생님과 함께 2시간 수업을 함께 하게 됐는데 PT 선생님이요. 처음에 수업할 때 저의 체형을 딱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체형을 딱 보시더니 그리고 제가 어디 아픈지 또 뭐가 안 좋은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하세요. 그러더니 지금 혜연님은 쓰던 근육만 계속 쓰는 체형이기 때문에 앞벅지가 튀어나온 상태고 그리고 걸을 때 엉덩이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 엉덩이는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무릎에 무리가 가고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면은 무릎 관절도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느낀 게 저희 엄마가 좀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갱년기가 시작되면은 무릎이 되게 많이 닳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 그 연골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그걸로 너무 고생하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진짜 저도 이제 점점 무릎이 아파오고 또 제가 처음 시작한 몸무게가 80kg예요. 이게 어떻게 80kg가 됐냐면은 제가 원래 그 20대 때는 62kg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날씬한 몸무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 키가 174거든요. 근데 62kg면 그것도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날씬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이때 들어가게 되면서 68kg로 이제 쪄버린 거예요. 근데 68kg로 쪄서 운동을 밥을 줄이고 유산소를 해가지고 그때 회사 다닐 때 다시 62kg로 이제 또 감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또 회사를 바꾸면서 거기에서 또 회사 사람들과 간식을 먹으면서 72kg까지 찌게 돼요. 72kg까지 20대 후반에 찌게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내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굶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68kg까지 또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68kg까지 빼서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약간 해이해지거든요. 해이해지기 때문에 또 다시 72kg까지 찌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30대 초중반이 될 시기여가지고 임신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면서 이제 임신이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35살에 첫째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간 난임이 있었어요. 1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또 노력을 해가지고 난임을 극복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난임 극복 사연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가 82kg였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80kg만 딱 2kg만 빠지는 거예요. 진짜 아기 몸무게만큼만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또 운동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또 이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84kg까지 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84kg에서 제가 아이가 7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어떤 가수 팬클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삶에 활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80kg까지 빼게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거의 80kg를 한 거의 10년을 살아왔는데 무릎도 너무 아프고 맞는 옷도 없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젊고 날씬한 엄마들 있는데 막 스트레스도 받고 진짜 이거는 남성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고 미혼 여성분들도 정말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진짜 출산을 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몸이 변하고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40대 초반에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둘째가 생겨가지고 둘째를 낳고 나서 제가 또 80kg가 됩니다. 근데 또 운동도 이제 못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45세 그렇게 해서 80kg 상태에서 가게 된 거예요 헬스장에. 근데 PT 선생님이 일단 저는 PT를 처음 봤는데 그 근육의 원리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운동이라는 게 그냥 하면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했을 때
이제 막상 그냥 굶으면은 그게 또 식욕이 폭발하고 운동을 혼자 하면 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PT 선생님이 전문가다 보니까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걔가 먼저 물어본 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 동작을 막 알려줘요. 막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고요. 또 뭐 헬스장에 가면 각종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종 기구들이 사실 무게를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거를 정말 하기 싫어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스쿼트 같은 거는 사실 홈트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쌍꺼부부 홈트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게 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동작이 건강하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아무튼 그랬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어떤 근육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쓰던 근육만 쓰기 때문에 제 쓰던 그 근육을 못 쓰게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브릿지 동작, 엉덩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드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거를 시켜보더니 엉덩이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거를 어떤 근육이 보이는 앱을 보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몰랐던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회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0회 계약을 하면서 저는 또 혼자 독립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구 위주로 좀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PT 하시는 분들은 기구 할 거면 왜 PT를 배우냐라는 그런 신념이 좀 있으셔가지고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 PT 선생님은 그래도 저의 고객의 니즈에 좀 맞춰주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기계 반, 그 다음에 맨몸 운동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회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맨몸 스쿼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스쿼트를 제가 처음에 10개를 하고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진짜 못하겠다고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거 스쿼트가 뭐냐면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이제 돈을 1회 7만 원 했어요. 1회 7만 원. 그래서 1회 7만 원 해가지고 어쨌든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좀 재밌기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선생님이 근육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또 운동을 시켜주고 또 식단 관리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제가 밥 먹은 거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귀찮게 사진을 찍어서 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내게 됐고 하루에 1900kcal 먼저 시작했어요. 성인 여성 자신의 이제 인바디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열량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단백질 먹어야 하는 단백질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패시크렛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1900kcal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1900kcal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무조건 거기에서 90g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먹은 거를 보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얼마 먹었고 얼마가 남았고 단백질은 얼마 더 채워야 되고 그래서 닭가슴살을 얼마 더 먹어야 되고 이거를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가 그 카톡 내용을 또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요 템이 되게 많이 샀어요. 쉽게 돼서 사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거 한 6, 7만 원 정도로 샀는데도 많은 템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송비 쿠폰도 있어가지고 배송비 쿠폰은 한 5,000원, 원래 15,000원인데 한 5,000원 정도를 냈고요. 제가 샀던 템들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많은 양의 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식단을 이제 처음에 1900으로 시작하고 운동은 일주일에 5회를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 1시간, 유산소 운동 1시간을 시켜요. 근력 운동은요, 차근차근 이제 배워줘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몸에 상체와 하체가 있잖아요. 상체와 하체를 일단 나누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일단 하체 운동, 그 다음에 상체 운동, 그 다음에 상체도 어깨 운동, 등 운동, 팔 운동, 가슴 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배우게 되고요. 하체는 이제 제가 원하는 체형을 얘기를 해요. 저는 엉덩이를 좀 키워달라고 얘기했어요. 허리는 달록하고 엉덩이는 이렇게 동글한 느낌으로 제가 엉덩이가 그냥 동글하지 않고 납작하면서 펑퍼짐한 스타일이었는데 왜냐면 앉아서 작업하는 거를 좋아하고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일만 했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거의 없었고 또 엉덩이 근육을 못 쓰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지경이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좀 키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 위주로 하는 운동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헬스장에 있는 정말 기구를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아저씨들만 하는 웨이트 존이 있잖아요. 아령, 덤벨,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이런 거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정말 PT 선생님께 진짜 배우는 게 진짜 사실 제일 좋아요. 진짜 저는 한 40회는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운동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일단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PT 선생님이 엄청 좋아요. PT 선생님이 안 오면은 왜 안 왔냐고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하게 얘기하면은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걸 물어봐요. 회원님은 빨리 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천천히 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빨리 힘들게 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되게 쪼고요. 천천히 배우기를 원한다고 해도 조금 쪼아요. 근데 그분들의 역할이 돈을 받고 회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쫄다 보면 또 약간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트러블도 생기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그 썰을 풀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하루하루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이랬는데 좀 돈을 그렇게 또 많이 썼다 보니까 포기하기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 만나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PT를 했고 나머지는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근데 복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PT 시간을 또 해줍니다. 네, 했던 것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몸에 익어지는 거죠. 몸이 이제 그거를 반응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운동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러닝머신을 골반이 삐뚤어져가지고 러닝머신을 처음에는 속도를 4에서 5 사이 정도로 최대 속도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는데 점점 골반 교정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점점 체력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경사도 또 인클라인이 있어요. 경사도를 한 5 정도 한 상태에서 지금은 5.2 정도의 속도로 1시간 정도 유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칼로리 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처음에 1900kcal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킬로칼로리에 넣는 거는요. 그 야채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생야채를 제가 먹을 경우 예를 들어 뭐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 그다음에 잎채소 뭐 이런 거를 먹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칼로리 계산하잖아. 칼로리 계산은 지방, 단백질, 그리고 이제 설탕,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 설탕이나 밀가루, 밥, 그리고 뭐 양념, 소스 이런 거는 다 계산을 하시고요. 그래서 1900kcal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계속 낮춰가거든요. 왜 낮춰가냐면 처음에 1900으로 시작해서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점점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 중간에 멈추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체중을 기록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데 선생님이 이제 체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칼로리를 100씩 낮춥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월달에 1400까지 낮췄어요. 1400까지 낮춰가지고 그때 72kg까지 뺐어요. 그러니까 8kg를 뺀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조금 쉬어가지고 다시 2kg가 쪘어요. 다시 2kg가 쪘는데 다시 그래서 하루에 한 거의 뭐 2000kcal 이렇게 먹다가 다시 2kg가 찐 상태에서 다시 2주 후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을 해서 1700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70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kg가 더 빠졌거든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지금 1600을 먹고 있는데 또 매일매일 열심히 강도 있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철저하게 지켰더니 또 4kg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4kg가 빠졌냐면은 이제 정말 단순해요. 매일 1시간 근력 운동을 빡세게 하고 또 1시간 유산소를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호르몬도 당연히 영향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호르몬이 지금 거의 폐경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빼기가 힘든데 만약에 호르몬이 아직 여성 호르몬이 빵빵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빼기 정말 쉬워요. 네, 젊으실수록 더 빼기 쉽고요. 그리고 폐경이 됐다 하시더라도 무조건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되게 많죠. 템이 쉽게 돼서 진짜 싸게 많이 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단백질도 함량이 중요한데요. 단백질 함량은요. 그 탄단지 비율을 또 설명해 주시는 영양학자가 계세요. 그분의 유튜브를 또 참조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은 그 하루에 제가 채워야 할 단백질을 100으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닭가슴살 100g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100g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닭가슴살 거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닭가슴살을 사 먹으면은 제가 요즘 먹고 있는 한 끼 통살이라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닭가슴살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다 포장을 해서 나와요. 지금 냉동 상태가지고 좀 약간 서공해가 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00g이 되어 있고 총 칼로리는 105kcal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같이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음식에 보면은 이렇게 영양 표시 성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단백질 18g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양념이 들어있는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100g에 보통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양념과 합쳐진 거여가지고 18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0g의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된다고 하면은 닭가슴살 몇 개 먹어야 될까요? 최소 5개를 먹어야 된다 뜻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먹었던 음식에 있는 단백질 함량을 선생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분포되게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통제를 하세요. 그렇게 단백질 함량을 맞추고 또 지방을 너무 못 먹게 그리고 탄수화물도 너무 적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약간 저탄고지식 그런 거에도 약간 좀 많이 물들어 있고 그래서 또 탄수화물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 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을 자극해서 다 살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은 진짜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운동도 진짜 하기 싫어지고 또 힘이 없어서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적절한 비율로 다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함량 우선적으로 맞추되 나머지는 탄수화물도 먹을 수 있도록 밥 100g에 150kcal거든요. 밥 100g 혹은 200g 이렇게 해서 꼭 골고루 먹게 지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식단을 지키고 하루에 한 번 꼭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운동을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살이 진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또 가장 좀 영감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40대라서 또 출산 이후에 살도 많이 찌고 체력도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80대 할머니가 그 헬스 하시는 그 영상을 담은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80대 할머니가 40대부터 혹은 60대부터 헬스를 시작하셔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헬스를 하시는데 정말
근골격이 거의 자기 나이보다 20년씩 더 젊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와 너무너무 저에게 용기를 주는 영상이 돼가지고 저는 진짜 그 할머니도 또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돼가지고 제가 더 잘 할 수 도전을 계속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저의 몸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살이 빠지면요 진짜 주위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놀래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옷이 다 이렇게 다 커져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정말 처녀 때 입었던 옷들을 못 입어가지고 다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있던 것들이 다 맞기 시작하고 또 이제 뚱뚱했을 때 입었던 옷들이 다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조금씩 배우가 달라지는 거를 많이 느껴요. 진짜 뭐 여자든 남자든 또 나와 친했던 사람이든 안 친했던 사람이든 제가 날씬해지면 좀 젊어지거든요. 그냥 얼굴 살도 빠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대우가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꼭 다이어트를 지금 40대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50대도 물론이고 80대까지 그리고 그 전날면은 당연히 더 효과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꼭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닭가슴살 말씀드렸잖아요. 닭가슴살이 요즘에는 정말 진화가 됐어요.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라면 맛도 있고요. 진짜 라면 맛이 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기 버터 치킨 커리 맛도 있고요. 그리고 떡볶이 맛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떡볶이가 칼로리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먹고 싶을 때 이 떡볶이 맛으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포모도로 맛인데 토마토 그 스파게티 소스를 넣은 건데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지금 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제 전자레인지에 더 조리하기도 더 쉽고 더 맛있고 이게 이 맛도 있고 또 다른 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닭가슴살을 한 50개씩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냉장실에 옮겨놨다가 그거를 이제 반찬으로 먹고 쌈 싸먹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냥 간식으로 주기도 해요. 매일 막 붉은 고기 먹을 수 없고 그렇다고 맛없는 닭가슴살을 또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닭가슴살을 계속 내가 삶아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고 조리되어 있는 닭가슴살을 사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저희 부모님만도 이렇게 저희가 노년이 되면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돼서 뭐 프로틴 같은 거 이렇게 뭐 산양류 단백질 이런 거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엄마한테도 이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엄마도 이제 보시고는 신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닭가슴살을 예전에는 이렇게 조리되지 않은 거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후추 넣고 해서 삶아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뻑뻑하고 너무 맛이 없고 지겨워서 또 계속 삶는 것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번 씻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보관성이 좋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한테도 이제 어르신분들에게도 간식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챙겨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될 때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제가 링크로 남겨놓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뭐죠? 제가 12kg를 감량할 수 있었던 이제 방법을 공개를 해드렸고, 자, 운동은요, 분할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하루는 어깨, 하루는 가슴, 하루는 발, 뭐, 하루는 등, 하루는 하체만 이런 식으로 분할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저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마선호 채널을 많이 봐요. 마선호 채널이랑 핏블리라고 있거든요. 마선호, 핏블리, 그리고 심으뜸이라고 또 여성분 보디빌딩, 운동하시는 분 계시는데 설명 정말 잘해주세요. 근데 사실 인터넷 보고 하는 것보다는 PT 선생님과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 PT에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PT를 뭐 1년 정도 내가 혹은 반년 정도 한 300에서 500 정도 투자를 하시되 그게 평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내가 80살까지 배워놓은 운동을 80살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80살까지 하시는 분은 자신이 알바를 하셔가지고 PT비를 대서 1년 반 정도 PT를 40대 때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운동을 80대까지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저희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PT 선생님도 진짜 잘 만나야 되는 건 맞아요. 아무 PT 선생님이나 잘못 만나면은 진짜 돈 날리고 몸도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은 무조건 가까운 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만 멀어도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아침에도 갈 수 있고 새벽에도 갈 수 있고 또 저녁에도 갈 수 있고 밤늦게도 갈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 종일 운동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운 데로 그냥 슬리퍼만 신고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헬스장 무조건 가까운 데로 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진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게 되고 또 습관이 되고 하면은 그게 진짜 결과로 나오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님 분들, 특히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앉아있다 보면 엉덩이 근육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형도 안 이뻐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또 살도 찌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탁구를 오래 하기가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탁구를 오래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운동을 꼭 필수 추천드리고 싶고요. 꼭 운동을 해서 오래오래 탁구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답게 운동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 운동 방법이나 식단은 사실 단백질 기준으로 해서 탄단지 해가지고 한혜진 언니 있잖아요. 모델 한혜진 언니가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를 맞추는 게 뭐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칼로리를 일단 그 안에 바운더를 해놓고 그 안에서 야채를 늘린다든지 단백질은 꼭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꼭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PT 선생님 고르는 법과 PT비 깎는 법 이거를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적어가지고 또
저의 이 마스킹 테이프가 또 구매한 게 오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예쁜 답구로 많은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